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선수권 대회 2주를 다녀왔고요. 선수권 갔다 와서 2주 동안은 사실 그동안 이제 선수권 대회 다녀오면서 신경 쓰지 못했던 이 속세의 삶을 조금 가꾸고, 그리고 잠깐 숨을 돌리니까 이제 다시 뭐 연속으로 중계 일정들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계 일정들 왔다 갔다 소화하느라고 계속해서 이제 여자축구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텀이 잘 안 났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출연만 해가지고 영상만 찍으면 되면 그냥 영상을 찍겠어요. 근데 짬짬이 영상을 찍겠어요. 근데 제가 기획하고 영상 찍고 썸네일 만들고 제목 달고 해서 업로드까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각 잡고 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좀 계속 미뤄지고 미뤄진 게 좀 있습니다. 선수권 대회 갔다 오자마자 선수권 리뷰를 사실은 여축 매거진 형식으로 지난번에 여왕기 했던 것처럼 한번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았던 게, 조원석 캐스터가 선수권 창녕 갔다 오자마자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태백으로 또 출장 갔거든요. 여기 최현준 캐스터는 좀 아픕니다. 이분이 좀 골병이 되셨어요. 사실 제가 먼저 아팠는데, 제가 부업으로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외돌이가 아프더라고요. 감기에 걸렸나봐요. 그러고 나서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날에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그러고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일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중계를 하러 갔죠. 마스크를 쓰고 가긴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중계하는데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그게 최현준 캐스터한테 올맞나 봐요. 제가 좀 감기로 고생을 하고 한 이틀 동안 골골댄 이후에 약간 살아날 때쯤에 최현준 캐스터가 이제 감기로 고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현준 캐스터가 지금 감기입니다. 몸살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 양반 대단한 게, 물론 저도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하긴 했습니다만 최현준이라는 양반도 대단한 양반인 게 감기 걸린 상태에서 하루에 3경기 중계를 또 해냈습니다. 아무튼 저희 캐스터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대형사 공채권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결과를 받아들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잠깐 또 가졌습니다. 바쁘게 보냈죠? 저희에게 참 정신없는 8월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여축 매거진을 촬영하지 못했던 점 일단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는 진짜 꼭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딱 이번 주에 최현준 캐스터랑 제가 이제 질병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매거진으로 찍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집에서 카메라 켜고 혼자서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너무 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리뷰 영상을 일단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이게 선수권 대회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자축구 현장에 간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여자축구판이 솔직히 말해서 좁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이세요. 열심히 따라다니시고 열심히 사진 찍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정보 찾아주시는 분들이 다 사실은 그 바운더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수권 대회 때도 많은 분들이 직접 창녕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저희 채널 구독자신데, 감사하게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와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중계를 열심히 메이크업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땀나게 니트 입고 양복바지 차려입고 막 이러고 열심히 중계를 하고 있으면은 하프타임 때 와가지고 짜장새우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저는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또 저는 대학부, 고등부, 일반부 경기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고등부는 거의 경기가 있는 모든 매치대기에 다 들어갔어요. 대학부는 아예 다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학부모님들, 대학부 학부모님들은 제가 눈에 익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포항여성고 학부모님들 중에도 몇 분께서 또 이렇게 챙겨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위덕대학교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또 쉬는 시간에 워터브레이크 때 딱 간식 싹 말없이 주고 가시고, 보통은 이제 저랑 대화를 몇 마디는 하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더운데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위덕대학교 학부모님들은 이게 단도직입적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경기 끝나고 저는 바로 다음 경기 텀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위덕대학교 경기가 끝났잖아요. 위덕대가 이겼어요. 경기 잘하고 이겼는데 그 응원 열심히 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이 추억의 과자 롤리폴리 있잖아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롤리폴리를 말없이 캐스터 테이블에 딱 올려주고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거
강력 넘쳤습니다. 좀 설렜고요. 네, 너무 감사히 잘 워터브레이크 때 당 충전하면서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덕대학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포항여중고학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포항여중고에서는 제가 그거 받았어요. 그 쫀득 찹쌀 붕어빵 그 빵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를 받았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아봐 주셔서 뭐 지난번에 뵀던 분들도 좀 계셨고 특히 최한빈 선수 학부모님들은 거의 이 전 대회 기간 내내 체류를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매 경기 뵀거든요. 경기 없는 날도 심지어 뵀어요. 트레이닝까지 따라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계속 또 인사를 드렸고 계속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저는 감사했고 그리고 또 선수분들도 조금씩 짜장새우님이라고 또 저를 불러주시면서 또 친분을 좀 쌓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제가 신뢰되는 시간이 있었던 게 충남 인터넷고등학교 지금 EAFF 15세 이하 챔피언십 동아시아 챔피언십 가서 열심히 또 지도하고 계신 이 황철민 감독님 충남 인터넷고등학교 황철민 감독님이신데 대회 첫날이었어요. 제가 대회 첫날 전날이죠. 대회 전날이죠 사실. 그날에 이제 WK리그 20라운드 창녕이랑 세종 경기가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있어서 그것도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창녕에 갔어요. 그래서 중계를 하는데 그 경기 중계 방송하기 전에 2시간 일찍 저는 가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 또 이제 선수권 대회 하러 대학 팀들 고등학교 팀들 왔을 테니까 좀 둘러보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날 대덕대학교가 트레이닝을 하는 날이어서 대덕대학교 좀 제가 눈여겨보는 선수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좀 보려고 갔는데 학부모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이렇게 터치라인 쪽에 서 계시더라고요. 대덕대학교 경기를 보면서. 근데 대덕대학교의 고문희 감독님은 제가 뵌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여자분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덕대학교 코칭 스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서 멀리서 이렇게 싹 보다가 그냥 뭐 대덕대학교 선수들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보고 반대편에 위덕대학교가 있어서 위덕대학교 쪽으로 돌아서려던 찰나에 이 황철민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딱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황철민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인데요. 제가 거기서 실언을 했습니다. 혹시 어느 선수 아버님이시냐고 제가 여쭤봤던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리고요. 그때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드리긴 드렸는데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를 먼저 알아봐 주셨지만 제가 감독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리고요. 대회 기간 내내 또 황철민 감독님께서도 충남 인터넷고도 좋은 경기를 했는데 조편성이 좀 쉽지 않았어요. 광양여고랑 예성여고랑 만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조에서 예선 통과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좀 일찍 탈락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계속 중등부 선수들 관찰하고 대학부 감독님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창녕에 끝까지 체류를 하시더라고요. 황철민 감독님이. 또 숙소도 저희 숙소 근처여가지고 좀 자주 뵀어요. 오며 가며 또 자주 뵀어요. 또 많이 인사드리고 하면 좀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창녕 썰들은 풀면은 정말 끝없이 많은데 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이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히 드리면서 초등부, 중등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중계를 안 했어요. 초등부, 중등부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도 직접 중계를 했던 이 김경훈 캐스터, 이민규 캐스터, 뭐 조원석 캐스터, 최현준 캐스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류채원 캐스터까지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또 일일이 게스트를 섭외하면 제가 또 커피값이 나가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스튜디오도 따로 잡아야 되니까 일단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 저 이거 커피값 아끼려고 제가 경기 한 두세 시간 좀 봤어요. 초등부, 중등부 경기들을. 저도 근데 뭐 대회 기간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어떤 선수들 잘하는지 저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선수 인터뷰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1분짜리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고은 선수 인터뷰를 했어요. 로봇고등학교에.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심고은 선수가 너무 귀엽게 남겨가지고. 근데 이 심고은 선수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조승재 감독님을 일단 뵀어요. 그래서 조승재 감독님께
혹시 선수들 중에서 인터뷰 추천해 주실 만한 선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모신 게 심고은 선수였거든요. 뭐 저도 워낙 로봇고 경기를 재작년부터 보면서 1학년이었던 심고은 선수부터 쭉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선수이기도 했고, 마침 감독님도 심고은 선수가 그래도 뭐 주장이니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셔서 그러면 심고은 선수 좋다 해서 인터뷰하게 된 게 심고은 선수였는데, 경기가 없는 날에 로봇고등학교가 창녕 근처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 학교가 통근을 해요. 통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없는 날에는 창녕 스포츠파크에 안 오십니다, 로봇고가. 근데 쉬는 날에 심고은 선수 아버님께서 심고은 선수를 이 스포츠파크로 발에다 주셔가지고 네, 운동장에서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심고은 선수가 완전히 그 경남 지역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남강초 진주여중 출신이에요. 그 왔는데 남강초등학교가 그날 이제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녕 스포츠파크에 보면은 워터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있었어요. 남강초등학교 아이들이. 당연히 코치님도 계셨죠. 코치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초등부는 코치님이랑 만났어요. 우연히 또 심고은 선수랑 심고은 선수 아버님이랑 또 이렇게 제가 만나는 그 길목이 워터슬라이드 바로 앞이어가지고 남강초등학교 정착경 코치님이었던 것 같아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셨나봐요. 아버님이랑 코치님이랑. 왜냐면 심고은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래도 지도를 하셨으니까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얼핏 들었던 말씀이 초등부는 인터뷰 안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제가 사실 저도 옛날엔 초등부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떻게 방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고등부 이상으로 많이 좀 투입이 되고 있어서 초등부에서 조금은 몸은 멀어졌죠.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좀 멀어진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초등부 경기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데, 애정은 당연히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감독님들, 코치님들을 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했죠. 사실 초등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면은 또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채널 주인장이라고 있는 제가 초등부에 대해서 정보가 일천하다 보니까 많이 초등부 이야기를 못했던 게 그동안 너무 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초등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까 해서 아예 좀 작정을 하고 초등부 소식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몇 학교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이것도 다 다를 수는 없어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다 다를 수는 없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학교들 몇 학교만 조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남산초등학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산초등학교는 조별 예선에서는 잘했어요. 조별 예선에서는 남산초등학교가 3승 1패 하면서 2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했고요. 6강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조별 예선 1위를 하면은 이제 4강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2위를 하면 무조건 6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는데, 남산초등학교는 3조에서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6강 토너먼트를 치렀어요. 그런데 6강에서 광양중앙초를 만나서 광양중앙초한테 경기력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 0의 스코어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남산초가 뭐 이번에는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었는데 약간은 아쉽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 남산초등학교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선수가 박예연 선수입니다. 이 박예연 선수가 사실은 제가 이제 여자축구 중계를 2022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계속 선수들이 팔로잉 하게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봤던 선수들이 다음에 한 학년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한 학년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22년도부터 저한테 인상을 남긴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면 그것만큼 반가운 게 없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던 이 로봇고의 심고은 선수도 1학년일 때부터 제가 봤는데 이제는 주장 달고 3학년으로 뛰고 있으니까 로봇고 경기 보는 재미가 또 덕분에 좀 있는데, 초등부에서는 그 선수가 딱 이 박예연 선수거든요. 박예연 선수가 2022년도 대회에 나왔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던 게, 이 선수가 이 염색을 하고 뿌까머리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하니까 좀 굉장히 이상한데, 염색을 하고 뿌까머리를 하고 대회를 뛰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예연 선수가 진짜 조그맸습니다.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료인 최푸른 하늘 캐스터가 있거든요. 이 최푸른 하늘 캐스터랑 박예연 선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사실 제가 안 그랬고 최푸른 하늘 캐스터가 그랬어요. 제 잘못 아닙니다. 최푸른 하늘 캐스터가 이제 뭐라 그랬더라? 뿌까라고 한 것도 최푸른 하늘 캐스터고, 이제 스로인을 하는데 공을 잡고 이렇게 뒤로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이제 뒤쪽에서 잡은 거예요. 이 뒤통수 쪽에서 카메라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잡으면 이제 뿌까머리가 보이죠. 보이고 있다가 공을 잡고 이렇게 스로인 하려고 뒤로 넘기면은 공이 뒤통수를 다 가립니다. 그래서 위에 꼭지만 이렇게 딱 두 개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좀 재밌어했던, 물분장가 이러면서 재밌어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 박예현 선수가 그때도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차는 센스라든지 이런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선수권 대회에서 주시은 선수가 뭐 골 넣고 이러면서 남산초가 결승에 한번 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박예현 선수가 도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움 기록이 공식적으로 되진 않지만 그 경기를 제가 중계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박예현 선수의 성장을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박예현 선수가 5학년이 됐단 말이죠. 확실히 주전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때도 볼다룬 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발전을 했고, 이제는 피지컬적인 부분도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키가 143cm까지 컸어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초등부에서 꽤 큰 편이니까. 그러니까 키도 올라오다 보니까 꽤나 위협적인 공격 자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6학년이 됐을 때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돼서 남산초의 박예현 선수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뭐 좋죠? 여러분 긴 방송 좋아하시잖아요. 틀어놓고 딴 거 하세요. 어차피 저희가 영상 편집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오디오 위주의 방송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딴 거 하시고 저는 계속 목소리로 떠들어 드릴게요. 자, 남산초 얘기 잠깐 했고 이제 노영초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노영초등학교의 성적은 이번 대회에서 6강이었습니다. 6강에서 남강초등학교를 만나면서 5대1의 스코어로 패하면서 짐을 쌌는데요.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같은 제주도에 있는 도남초등학교랑 한 주에 편성이 돼가지고 도남초등학교를 3대1로 꺾는 또 더비에서의 승리를 거둬갔고요. 또 굉장히 득점을 많이 기록하면서 노영초등학교가 이번 대회를 나름대로 좀 강력하게 마쳤습니다. 남강초등학교를 빼면 노영초를 이겼던 팀이 단 한 팀도 없을 정도로 이번 대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 유한희 선수, 전방 스트라이커로 좀 많이 뛰었던 것으로 저는 관찰을 했는데 등번호 10번 달고 있는 노영초등학교 에이스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에서 재능들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지금은 제주도에 축구하는 중학교가 제주서중에 있죠. 근데 한동안 없었어요. 조천중학교가 여자축구부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제주도 여자축구 중학교의 명맥이 좀 끊겼었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제주서중으로 진학을 하면서 그 계속 성장의 명맥을 좀 이어나가줬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고요. 이게 왜 저는 좀 반갑냐면, 최근 들어서 이 잘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제주도 출신 선수들이 꽤 있어요. 임선주 선수도 제주도 출신이고요. 지금 이 현대고등학교의 원주은도 제주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창녕 WFC에서 뛰고 있는 고민정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재능들이 계속 나와서 성장을 해 나가야 이 우리나라 여자축구 대표팀의 뎁스도 점점 더 두터워지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초등부에서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죠. 특히나 두 학교에서 이렇게 경쟁을 펼치면서 상호 간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뭐 제주 노영초등학교, 전 이번 대회의 노영초등학교의 약진도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제주 서중으로 가서 좀 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육지에서 기회를 더 찾는다면 뭐 그것도 물론 환영입니다. 본인들에게 맞는 길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 축구 생활을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고, 일단 제주도 지역에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 서중이 더욱더 반갑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 깊게 봤던 팀은 또 하남중앙초였어요. 하남중앙초에 최지율 선수, 11번의 최지율 선수가 있었는데 수비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골도 많이 넣더라고요. 뭐 전방으로 이렇게 딱 밀고 올라오면서 중거리슛 때리고, 보통 이런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리더급이고 중학교 올라가도 주전으로 뛰고 뭐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최지율 선수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특히나 이 머리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조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기를 보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참샘초등학교인데, 참샘초등학교는 사실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이 뭐 아주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한 경기도 사실은 못 이겼어요. 이 마지막 주에 편성이 돼서 하남중앙 상대 남산 강릉 이 상대로 쉽지 않은 대회를 펼쳤어요. 근데 뭐 전부 다 이 3조는 팀들 간의 전력차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참샘초등학교도 사실은 꽤나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경기는 강릉FC 전이었어요. 강릉FC 전에서 이 하나현 선수가 주장원장 달고 나왔는데 오른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킥 감각이
괜찮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선수들은 아무래도 킥 차는 자세라든지 킥에 힘을 싣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설플 수가 있는데, 그리고 킥을 잘하는 선수들이더라도 이제 감아 때리는 킥을 막 멋지게 하는 선수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이 하나현 선수는 감아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제 나이가 좀 드러날 것 같긴 한데, 남아공 월드컵이었나요? 2010년도에 나이지리아전에서 박주영 선수가 이제 감차 프리킥으로 골 넣었잖아요. 자블라니 감차로 골 넣었잖아요. 그 가마찬 궤적이랑 거의 비슷한 프리킥 궤적으로 이 하나현 선수가 득점을 기록해서 이 선수 킥 감각이 있다. 좀 주목해볼만 하겠다. 참샘초 15번 하나현 선수 주목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이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우이초는 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죠.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나 좀 김주아 선수의 역량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이초가 이번에도 사실은 승승장구를 하다가 조별예선도 1위로 통과를 했고, 그리고 뭐 4강으로 직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남강초를 준결승에서 만나면서 아쉽게 짐을 싸야 됐죠. 남강초가 너무 잘했어요, 이번 대회. 그래서 지난 대회는 준우승, 이번 대회는 준결승 진출. 계속 뭐 좋은 성적을 이어가지고 있는데, 김주호 선수가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고, 이 선수는 확실히 기술이 있어요. 수비수 한 3, 4명을 달고 드리블해서 골 넣는 기술이 있고, 앞으로 이제 중등부에 들어가면 11대 11 축구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동료들을 더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본인이 전체 풀필드 경기에 딱 적응을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효인 선수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최윤우 선수가 지난 여왕기 대회에서는 굉장히 좀 킥 감각이 좋아가지고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최효인 선수도 이 오른발 딱 발등에 얻는 그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번 대회 슈팅 능력 잘 봤습니다. 최효인 선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급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너무 많은데, 그 선수들도 다 너무너무 소중한 이 청춘들이고 너무 꿈을 키워가고 있는 너무 귀한 이 친구들인데,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최대한 한 번 이야기한 선수를 또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선수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이번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한 초등부 선수들도 계속 열심히 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팀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아질 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주면 분명히 그게 제 눈에도 보이고,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약을 조명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또 부담 갖지 말고 경기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최현준 캐스터가 이 팀이 결승 갈 거라고 했을 때 저랑 조원석 캐스터는 사실 굉장히 의외란 생각을 했습니다. 광양중앙초인데 결국 최현준 캐스터가 맞았죠. 야,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 광양의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광양중앙초에서는 확실히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스토어스 존 그레이스의 폼이 완전히 올라왔다, 좀 이게 보였습니다. 볼까요? 이 스토어스 존 그레이스가 지금 몇 살인지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잠깐 볼게요. 스토어스 존 그레이스가 이제 6학년이네요. 키가 151cm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커 보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선수가 골 넣는 감각이 있었어요.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 능력도 있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저는 봤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이번 대회는 완전히 또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더라고요. 상대의 빌드업을 뺏어내고 횡패스 끊고 빠르게 올라가서 수비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지고 골키퍼랑 1대1 만들고 거기서 빵 하고 마무리. 이 장면들로 굉장히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던 스토어스 존 그레이스인데, 확실히 스피드랑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다. 요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골키퍼의 이묘원 선수, 남강초등학교와의 결승전에서 남강초에게 2대0으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다른 팀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남강초가 그만큼 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남강초한테 2대0으로 진 거면 진짜 잘 버틴 겁니다. 2골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 이묘원 골키퍼가 정말 대단한 선방들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결승전 경기는 거의 풀로 다 봤는데 이묘원 골키퍼의 선방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날 물론 골대 맞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만 이묘원 골키퍼가 거의 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 장면들도 초등부 골키퍼답지 않은 놀라운 다이빙으로 막아내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임효원 골키퍼 역시 이번 대회 광양중앙초의 골문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선수는 신유리 선수, 맞나요? 이름 신유리 선수, 그렇죠. 12번에 역시 6학년의 신유리 선수인데, 신유리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크고 정말 빠르고 마무리 능력이 좋더라고요. 침투가 되더라고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전술적 움직임을 초등부 선수들이 가져가는 걸 기대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6학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프사이드를 트랩을 깨는 어떤 이런 움직임으로 신유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신유리 선수도 이번 대회 진짜 잘했다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남강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승한 팀이니까요. 결승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강초 경기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만 봤어요. 근데 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배수빈, 정재희 그리고 배진솔 이 세 명의 선수들은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특히나 이 배수빈 선수가 결승전 날은 날아다니더라고요. 지난 여왕기 결승 때는 배진솔이 완전히 그냥 본인의 무대로 만들어놨던, 완전히 그냥 쥐어 잡았는데 이번 선수권 대회 물론 배진솔 선수도 잘했는데 배진솔은 골대 2번 맞췄거든요. 근데 배수빈 선수는 한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정말 너무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배수빈 선수의 장점이 어떤 건지를 좀 볼 수가 있었던 이번 선수권 대회였고, 글쎄요, 지난 여왕기 대회 결승전도 제가 봤고 선수권 대회 결승도 봤는데 두 경기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왼쪽에서 배수빈 선수의 저돌적인 이 직선적 돌파를 활용하고 거기서 왼발 크로스로 올라오는 형태의 공격을 좀 노리는 패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던 이번 대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빈 선수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과감하게 붙이는 판단 아니면 과감하게 때리는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도가 열리면 좀 때리는 걸 주저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배수빈 선수는 여지없습니다. 각도 열렸고 본인이 슈팅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리가 좀 있더라도 잡고 그냥 바로 때려요. 잡지 않고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진짜 배수빈 선수의 놀라운 공격력을 볼 수가 있었던 결승전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뭐 후방 지역의 박사랑 선수도 안정적으로 공 배급을 해줬는데 이 박사랑 선수를 사실 중학교 무대 올라가면 좀 어떻게 기용을 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냥 공격을 잘해서 눈에 띄는 건 쉽죠. 근데 후방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배급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물론 이 팀이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랑 선수의 역할 역시 계속해서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배수빈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 얼리 형태로 올리고 반대편에서 쇄도에 들어가던 배진솔이 발을 딱 갖다 대면서 논스톱 발리 형태로 좀 슈팅 만들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와, 이게 골대 맞고 나오긴 했는데 이 장면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랍거든요. 와, 이게 초등학생들이라고? 진짜 어나더 레벨이구나. 이게 딱 체감이 드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강초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결승전 경기에서 제가 지금 그냥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이 장면 같이 보세요. 진짜 남강초 지금 이렇게 잘합니다. 진짜 힘드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목 상태가 좋아가지고 오늘 좀 방송 한 2-3시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호기롭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뭐 컨디션 괜찮으면은 중등부 끝나고 나서 고등부랑 대학부 영상까지도 그냥 밀어서 찍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초등부랑 중등부까지는 오늘 어떻게든 커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부 얘기 다 했고요.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는요, 중등부도 진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제가 중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한정되지만 중등부가 가장 많은 팀들이 나왔죠. 무려 4팀씩 3개조.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별 라운드 뚫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우승을 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이번에도 청운중학교가 다 뚫고 올라가서 결국엔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나이키 프리미엄컵에 갔다 온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청운중학교 6명, 뭐 예성예중 4명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다녀왔는데 그 선수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뛰었거든요.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입국하자마자 바로 경기를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회 끝까지 체력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청원중학교는 또 한 번 또 정상에 올라서면서 본인들의 강력함을 입증을 했는데 진짜 대단했던 게 청원중학교가 거쳐온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영중, 청운중, 한반여중, 제주서중 이렇게 4팀이 한 팀으로 편성되어 있던 조에서 광영중이랑 비기고 득실차에서 밀리면서 조 2위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조에서 1위로 올라왔던 가정여중을 8강에서 만납니다.
가정여중 8강. 근데 준결승에서도 누굴 만나요? 예성여중을 만났네요. 야, 예성여중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죠. 그리고 나와서 결승에서 진주여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팀이란 어려운 팀들은 다 만난 거예요. 광양중학교 만났죠. 가정여중 만났죠. 예성여중 만났죠. 진주여중 만났죠. 도장 깨기 하면서 올라와서 청운중학교가 결국은 또 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희 선수가 플레잉 타임에 어떤 조절을 좀 받으면서 경기를 뛰었는데 이번 대회 정말 많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결승전 진짜 해줘야 될 때 에이스로 나서면서도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한국희가 역시나 청운중학교의 에이스이자 중등부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마땅한 선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입증을 했던 이번 대회고요. 또 그리고 흔히 청운중학교 얘기를 하면 저희가 괴물이 4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한, 한국희, 임지혜 그리고 여기에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결승전에서는 한국희 선수하고 추지현 선수가 골을 넣었군요. 맞아요. 딱 한 명이 추지현 선수였다. 이 어벤져스 마지막 이 퍼즐이 추지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청운중학교 같은 팀들이 축구를 잘하려면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하고 점유하는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들을 숫자를 줄이고 선발 라인업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들이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4-2-3-1 혹은 4-1-4-1 형태로 서는데 4-2-3-1로 서더라도 2명 중에 1명 정도는 앞으로 많이 전진을 하는 형태를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4-2-3-1에서 투볼란치에서 수비적인 성향 혹은 4-1-4-1의 꼭지점, 볼란테, 1번 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정말 중요한데 청운중학교는 제가 경기를 봤을 땐 추지현 선수가 그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초까지는 주장 역할도 담당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추지현 선수의 역할이 정말 팀에서 중요한데 그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 청운중학교의 전방 자원들이 더 빛날 수가 있지 않나. 결승전에서 직접 결승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예성여중과의 참 쉽지 않았던 경기에서도 역시 한국희가 또 해결사로 나서면서 득점을 기록을 했고 사실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 한국희의 득점이 지난 시즌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확실히 한국희가 본인이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8강 준결승 결승에서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한국희의 진가를 증명을 했고 특히나 8강 가정여중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혼자서 4골을 쓸어담는 너무나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국희가 한국희다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청운중학교의 다른 선수들의 활약은 다음 대회, 추계대회에서 제가 더 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팀은 예성여중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야, 예성여중도 진짜 매력있는 팀입니다. 이 팀도 4-1-4-1 형태를 주로 쓰고요. 정말 많은 공격적인 재능들이 있고 이 선수들이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좋은 역할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지은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학년이네요. 네, 3학년에 박지은 선수가 예성여중 소속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잘합니다. 일단 잘하고요.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저는 예성여중에 원래 이제 전방에 뛰었던 선수들이 김나래, 김희진, 주시은, 최서연 이런 선수들이 앞을 좀 채우는 선수들이었는데 요게 이제 박지은 선수가 들어오니까 박지은 선수의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성여중의 그 전방에서 작년에 1, 2학년이었던 그 키 작고 기술 좋은 선수들, 빠른 선수들 이 선수들이랑 약간 박지은 선수랑 느낌이 좀 다른데 왜냐면 박지은 선수는 키가 좀 딱 보기도 좀 언뜻 보기도 크거든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손은지 감독이 이걸 팀에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4-1-4-1의 이 2선 4명 중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게 박지은 선수인데 전방으로 침투를 가져갈 때도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선수가 그렇다고 키핑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공 잡고 동료를 찾아주는 패스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잘 뿌려줍니다. 그래서 딱 본인에게 맞는 자리를 잘 찾지 않았나 싶고 왼쪽에서 침투하는 김나래 그리고 오른쪽에서 크로스 역할 굉장히 잘해주는 최서연 가운데서 마무리해주는 주시은 각자의 역할들이 정말 명확하다 보니까 이 팀이 더욱더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김희진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김희진 선수가 뭐 득점도 워낙 많이 터뜨리고 있고 작년부터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보니까 김희진 선수에게 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지 않나 싶은데 이 선수 이제 2학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즌들에도 김희진 선수의 모습을 예성여 중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3학년이 된 김희진 정말 얼마나 무서울지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성요중은 이번 대회에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길을 걸었죠. 역시나 이 중등부에 강팀들이 많다 보니까 죽음의 조도 중등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쉽지 않은 대진을 받는 팀들도 항상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운중학교를 준결승에서 만나면서 떨어졌는데 이 8강에서 만난 상대가 강경요중이었어요. 근데 강경요중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팀이거든요. 근데 강경 상대로 5대0으로 이 팀이 이겼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예성요중이 얼마나 팀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중등부는 확실한 세 팀의 강팀, 진주여중, 예성여중, 현해청운중. 여기다가 이번 대회 들어서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광영중까지, 요렇게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난 여왕기 대회 저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세종 PSCFC도 잘하고 있고 가정요중, 강경요중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정말 긍정적이에요. 여기에 항도중학교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상대초등학교에서 잘했던 뭐 손서현 아니면 뭐 정시훈, 다른 학교에서 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장보민인가요? 장보민 선수도 이 항도중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선수들이 조금씩 재능들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항도중학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팀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또 이번 대회 토너먼트 라운드에 올라왔어요. 항도중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뭐 설봉중도 있고 단월중도 있고 정말 중등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세종 PSC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거는 사실은 조원석 캐스터가 이 자리에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번 대회에 3-4-3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조편성이 아마 좀 어렵게 짜지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 세종 PSC가 진주여중, 강릉 WFC, 예성여중 이렇게 한 팀의 한 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 예성이라는 진짜 강한 두 팀과 한 조에 편성이 되면서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없잖아 있는데, 이번 대회 앞두고 새로운 포메이션을 준비를 해서 강팀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게 3-4-3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런데 강릉과의 경기에서는 또 7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야, 역시 세종 PSC도 강팀이랑 경기를 할 때 패하긴 했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3-4-3 포메이션에서도 이설아 선수의 역할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부여를 하면서 이 왼쪽 윙백으로 나오는 걸로 저는 봤는데 뭐 안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드리블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전방의 서희주 선수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뭐 요 정도로 세종 PSC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원석이 왔어야 되는데, 세종 PSC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조원석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중계를 한 경기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겉핥기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 진주여중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팀이 진짜 뒷공간 파는 게 너무 위협적이에요. 이게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최전방에 하은재 캡틴 봤고요. 오른쪽에 이제 백서영 선수가 나오는 걸로 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이소미 선수가 어느 정도 주전으로 나옵니다. 이소미가 남강초에서 진짜 초등부 씹어 먹었던 이소미가 드디어 진주여중에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소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저는 발목 힘이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초등부 때 이소미 선수가 슈팅 연습하는 걸 제가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진짜 요 정도 거리에서 우연히 봤어요. 근데 때리는데 야, 중등부 선수가 경기장 잘못 찾아왔나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른 선수들이랑 아예 다른 궤적의 킥이 날아가는 거예요. 초등부에서 그 정도의 킥을 보여줬던 이 선수는 확실히 중등부 가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공격수가 되겠거니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1학년일 때 부상도 좀 있었고 확실히 주전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진주여중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2학년 되면서 좀 어느 정도 레프트 윙의 주전 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소민 선수의 킥도 이번 대회 몇 경기 좀 봤는데 여전히 왼발 딱 디딤발 디고 오른발로 빵 하고 때리는 이 킥은 여전히 위협적이구나. 왼쪽 윙포워드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때리는 이런 시도들 이소민 선수가 계속 많이 가져가면 정말 좋은 패턴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이 권효리 선수가 이 선수가 체격이 막 엄청 다부진 것도 아니고 뭐 스피드가 빠르긴 빠른데 뭐 백서영이나 아니면은 뭐 강지윤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만큼 빠르진 않아 보여요. 근데 와, 권효리 선수도 볼 치는 센스가 굉장히 좋고 공간을 정말 잘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는 약간 몇 경기 안 보긴 해서 좀 섣부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토마스 밀러 같다, 라움도이터 공간 해석자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권효리 선수의 슈팅 장면을 한 차례 봤는데 슈팅 막 엄청 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임팩트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정확성 있게 골문 비어있는 구석으로 공을 딱 보내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 진주여중한테 제가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던 건 움직임. 전방에 있는 하은재 선수나 백서영 선수가 하은재가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당기면서 내려오면 미드필드 쪽에서 하은재 쪽으로 공 배급이 됩니다. 그러면 백서영이 측면에서 움직이다가 하은재가 끌어당긴 수비의 뒷공간으로 빵 하고 정말 절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침투 움직임만 되면 뭐 그냥 스프린트하고 끝나는 건데 이 타이밍이 또 하은재가 기가 막히게 찔러줍니다. 이걸 또 이런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허무는 장면들을 꽤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팀이구나. 진주여중 위협적이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지훈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공격 쪽에도 자리할 수 있는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세현 선수랑 같이 중앙 미드필더로 강지훈 선수가 나왔는데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데 최세현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강지훈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원볼란트처럼 놓이는 장면들도 많았는데 강지훈 선수가 대표팀 소집 가서는 뭐 골도 많이 넣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새로운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지은 선수가 작년에 진주여중의 에이스였죠. 이 선수가 이제 진학을 하면서 로봇구로 진학을 하면서 그 빈자리가 좀 있지 않겠나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기우였고요. 진주여중 너무 잘하고 있고 청운중학교가 이제 절대 1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추격하는 예성여중, 진주여중, 광영중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고 짜임새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진주여중도 준우승까지 했던 게 결코 어떤 플루크라던가 운이 좋아서라던가 아니었다. 본인들의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주여중은 뭐 사실 청운중학교 잡고 소년체전 우승도 했던 팀이니까 뭐 사실 뭐 결승 가기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광영중학교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경기를 못 봤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광영중학교는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근데 곽효민 골키퍼 잘하는 건 제가 원래 광양중앙초 때부터 봐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곽효민 골키퍼가 이번 대회에서도 날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곽효민 골키퍼 너무 엄지척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광양중학교가 중등축구 리그에서 뛰어요. 전남 권역의 중등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이 중등축구 리그에 광양여고도 와서 뛰고 있습니다. 광양여고도 뛰고 광영중학교도 뛰어요. 같은 리그예요. 근데 이게 중등부 고학년 선수들이랑 뛰면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등 저학년 팀들이랑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클럽팀도 여러 개 있고 뭐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아닌 팀일지도 모르겠어요, 남자 선수들이. 근데 이 남자 선수들 팀바구니에서 광영중학교가 올해 지금 광양여고보다 순위가 높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2승인가 했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야, 2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남 광영중학교가요 13경기 4승 1무 6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참 11경기 4승 1무 6패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남자 선수들이 뛰는 리그에서 들어가서 광양여고가 지금 4승 7패인데 광영중학교는 4승 1무 6패예요. 야,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스코어인가요? 광영중학교가 확실히 이 남자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딩팀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소년 여자 선수들 있는 팀들도 여건과 상황이 허락을 한다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건과 상황이 허락을 한다면 중등축구리그 저학년부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경기 뛰면 어떤가 뭐 이런 거죠. 네, 같이 경기를 뛰면 실력이 분명히 향상된다는 걸 이번 시즌에 광영중학교가 춘계, 여왕기, 선수권 거쳐가면서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영중학교의 추계대회는 더욱더 기대가 되겠죠? 선수 한 명 한 명 짚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광영중학교의 약진 요것도 분명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부 중등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진짜 직접 중계한 캐스터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여건상 제가 때우는 거 좀 죄송하면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급되지 않았던 이 초등부 중등부의 어린 선수들 제가 정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제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가 정말 피곤해서 쓰러져 죽지 않는 한에서 경기 많이 챙겨보려고 할 테니까 열심히 뛰어주시고 경기에 또 감독님들도 아마 언젠가는 기회를 주실 테니까 계속 열심히 훈련을 하면 또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짜장새우 한번 언급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고 뭐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성취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의 어떤 징표라고 여기시면 좋겠고 초등부 중등부는 뭐 성적이나 이런 거에 저희도 연연해서 보기보다는 승부 누가 이기고 누가 몇 골 넣고 이런 거에 연연해서 보기보다는 어떤 선수들이 어땠는데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성장의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팀들이 이런 방식으로 팀을 꾸려나가고 있다 뭐 이런 변화의 과정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달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네, 오늘 뭐 길게 초중 이야기를 했는데 겉핥기였지만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추계대회 때는 초등부 중등부 경기들도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많이 살펴보고 또 저희 게스트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자축구 뿌리부터 정말 열매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던 이 선수권 대회 리캡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빠르게 고대 1 영상도 한 번에 또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 파!